안녕하십니까, 박군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발전기의 개통 병입 조건입니다. 다른 편으로 하자면 이제 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개통을 이제 발전기, 이미 하나의 큰 발전기로 이제 취급을 하면 또 새로운 발전기를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병렬운전 되고 있는 거랑 똑같죠. 자,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발전기가 개통에 이제 병입되기 위해서는, 즉 병렬 운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또한 동기와 조건을 갖다 만족시킨 이후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동기와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거기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발전기의 개통 병입 조건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병렬운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큰 발전기가 개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새로운 발전기가 이제 이 개통에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발전기하고 이 큰 발전기하고 이 두 개 발전기라고 생각하면 이 발전기하고 이 발전기가 이제 병렬운전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이제 무조건 투입하면 안 되고 어떤 동기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 차단기를 갖다가 이제 투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동기와 조건이 뭐냐면 전압의 크기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압의 크기를 보는 거죠. 전압의 크기를 갖다가 보고 이 전압 크기가 이제 일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뭐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파수입니다. 자, 그 전압의 주파수죠. 그 전압의 주파수가 주파수를 갖다가 이제 읽죠. 전압의 주파수가 일치했을 때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조건들은 뭐냐면 이제 동시에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크기도 일치해야 되고, 그다음 주파수도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것의 이상, 그 전압의 이상이 또 일치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차단기를 갖다 차단기를 투입해서 우리가 병렬운전을 실시한다는 이야기죠. 투입을 완료한다. 이 새로운 발전기, 이게 이제 새로운 발전기인 비발전기를 갖다 우리가 투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동기와 조건을 갖다가 만족해서 우리가 투입을 하기 위한 우리가 절차를 밟는데, 이제 그렇게 조건을 맞추지 못할 때, 이걸 갖다 동기와 조건을 맞추지 못했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과도한 전류 및 전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즉, 전압의 문제에 의해서 어떤 절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냥 큰 전류가 흘러서 뭐 손실뿐만 아니라 소손에 이를 수 있도록, 과열에 의한 소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발전기를 갖다가 개통에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기존에 있는 발전기 한 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그 발전기를 갖다가 이제 병렬운전을 한 대 더 이제 부하가 더 증가했다든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부하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병렬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에 기존의 것과의 뭐냐면 이 동기화 조건을 갖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크기, 주파수, 위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동기화 조건이라는 게 있고, 이게 세 가지가 동기화 조건인 게, 당연히 우리가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 상회전 방향입니다. 당연히 맞춰야 될 것은, 이거 이 두 개의 발전기가 상회전 방향이 다른다 그러면은 변압기에서 병렬운전 조건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순환전류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환전류는 상회전 방향이 맞지 않았을 때 순환전류는 큰 단락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소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회전 방향은 반드시 점검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냐면 크기, 주파수, 위상을 동기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거를 갖다가 동기화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은 다음에 바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상회전 방향을 갖다가 이제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회전 방향을 갖다 점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뭐 이 그림에서 동기 검정등 같은 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회전 방향이 맞지 않았는지를 갖다가 간이적으로 금방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기 검정등 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상에다가 지금 이 한 상부만 표시를 해놨는데, 각상에 동기 검정등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상회전 방향이 맞았을 때하고 맞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상회전 방향, 동기 검정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회전 방향을 점검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A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A상에 이제 1번 발전기하고 이제 2번 발전기 A상이란 이야기예요. 1번 발전기의 A상, 2번 발전기의 A상입니다. 뭐 정상분, 역상분 아니에요. 자, 서로 이제 주파수는 동일하고 이제 위상이 이제 2번 발전기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경우로 그냥 예를 들어 본 겁니다. 주파수는 이제 일치하는 조건에서 이제 2번 발전기가 조금 위상이 앞서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상회전 방향이 이제 일치한 경우죠. A상이 이제 여기 있고, A상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상이 여기에 있고요. B상이 여기 있고, 각각 1번, 2번, B상. 그 다음에 C상이 이제 여기 있고, 여기는 지금 상회전 방향이 이제 일치해서, 전이차가, 이 위상이 좀 차이가 나니까 이제 전이차가 좀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전이차가 발생하더라도 그 전이차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같죠. 그러니까 상회전 방향이 일치했다라는 것은 이 전이차가 이제 일치하기 때문에 아까 동기 검정 등에 들어오는 밝기가 각 쌍에 들어오는 밝기가 뭐냐면 같은 밝기, 세 개의 밝기가 나올 겁니다. 아, 그러면 상회전 방향이 일치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주파수가 좀 다르다 손치더라도 주파수가 다르면은 여기가 점점 이렇게 이제 회전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좀 더 벌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좀 벌어지겠죠. 근데 같이 벌어질 거잖아요. 이렇게 같이 벌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 전이차 크기도 같이 증가했다가 쭉 같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그러니까 밝기의 변화는 있는데 세상의 밝기가 다 동일한 밝기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반복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밝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 상 간의 밝기 차이는 발생하지 않으면 아, 상회전 방향이 일치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해를 통해 가지고요. 만약에 이제 상회전 방향이 다르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A상이 1번 발전기 A상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발전기 B상이 여기 있고 1번 발전기 C상이 여기 있죠. A, B, C죠. 자, 그 다음에 2번 발전기 A상은 여기 있고 그 다음 B상이 이제 여기 와야 되는데 B상이 여기에 와 상회전 방향이 이제 바뀐 거죠. 그 다음 C상이 여기에 와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죠. A상 간 전이차는 이렇게 되죠. 전이차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B상에서 전이차는 이렇게 되겠죠. 예, 뭐 크기만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상에서의 전이차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각 상간 전이차가 각각 제각각이라는 거죠. 여기는 다 같았잖아요. 다 같았는데 여기는 제각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기 검정등으로 봤을 때는 불이 켜져 있는데 불의 밝기, 세기가 각각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 상회전 방향이 차이가 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주파수가 좀 달라진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서 여기 좀 더 돌아가면 더 커지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변하죠. 그러니까 계속 커졌다 작았다 스스로 반복하지만 세계가 밝기가 같아지진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상회전 방향을 체크를 해야 되고, 상회전 방향을 반드시 점검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동기 조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크기, 그 다음에 주파수, 위상입니다. 자, 그러면 전압의 크기가 맞지 않았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유효전력, 무효전력 편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그 부분을 갖다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압의 크기가 다르다. 그러면 두 모선 사이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두 모선 사이에 PQ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이제 Q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Q, 즉 무효전력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무효전력이 흐르는 것이죠. 즉 전압이 높은 쪽에서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쪽에서 그 무효전력을 소비하거나 이제 흡수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전압이 상이하면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순환전류가 당연히 흐르게 되는데,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어떤 순환전류가 흐르냐, 무효순환전류가 흐른다. 즉 무효전력의 흐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게 전압의 크기를 갖다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뭐냐면 뭐 일치시켜라 라고 말은 했지만, 동기화 조건도 일치시켜라고 그러면 일치시키면 이제 이게 흐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거의 이제 아주 작은 차이인 수준까지 만들어서 투입해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순환전류는 이제 허용이 되고, 그 순환전류가 흐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일정 시간이 되면 전압이 이제 같아집니다. 전압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류를 갖다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여기처럼 동기화 전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압의 크기를 이 전류가 흘러줌으로써 다시 달랐던 이 전압의 크기를 정확하게 일치시켜 준다는 이야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전류의 크기가 너무 크게 되면 이제 과열 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압의 크기를 어느 수준 이하로 맞춰서 투입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의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 놨냐면, 2번 발전기가 1번 발전기보다 전압이 약간 큰 상황으로 놓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쪽이 이제 2번 발전기고 이쪽이 이제 1번 발전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이상 한 상품까지만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다른 건 이제 다 뭐 위상도 같고, 뭐 주파수도 같다, 뭐 이런 걸 가정해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전압의 크기만 달랐을 경우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유기기 전력이 2번 발전기 유기기 전력이죠. 그 다음에 1번 발전기 유기기 전력, A상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이제 계좌자석이죠. 계좌자석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이렇게 90도에 뒤집니다. 예. 자석에, 온이 된 자석에 비해서 유기기 전력은 90도 뒤진 위치에 있는 거죠. 여기 있죠. 각각에 이제 이렇게, 짝은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됐을 때 당연히 이제 이 전류가 흐를 텐데, 자, 이 전류가 흐를 텐데, 이제 이 전류가 다 동기화 전류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 전류는 이 발전기, 2번 발전기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건 지상 전류죠. 지상 전류가 되는 거죠. 즉 90도 뒤진 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발전기, 1번 발전기 입장에서는 1번 발전기는 이렇게 봐야 자기 관점, 공급 발전으로 이렇게 보면. 근데 이쪽과 반대로 들어오고 있죠. 즉, 지상의 흐름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이 발전기 입장에서 뭐냐면 그것이 이제 뒤집어진 요게 되는 거죠. 얘는 지상이 맞고요. 얘가 봤을 때 지상이 맞고, 이 발전기 입장에서 이 전류는 어떤 전류가 되냐면 진상 전류가 됩니다. 180도 돌아가 있는 거죠. 방향이 바뀌어져 있는 전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면 감자가 나타나요. 이 전압이 높은 쪽 발전기는 감자가 나타나고, 즉 여기는 감자가 나타나게 되고, 얘는 진상 전류가 흘러서 뭐냐면 증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증자와 감자가 반복이 되면 이제 전압은 이쪽은 점점 증자가 되기 때문에 전압이 점점 커질 것이고, 여기는 점점 전압이 작아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맞아질 거예요. 이것도 같아지겠죠. 같아지게 되면 이 전류는 더 이상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전류를 갖다가 뭐냐면 동기화 전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류가 잠깐 흐르다 보면은 바로 아주 잠깐만에 이 두 개의 전압은 같아지는 거죠. 즉 동기화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다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순환전류는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 순환전류의 크기가 이제 커지는 게 이제 다소간 이제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열이라든가 과열 소손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 동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전압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게 이제 우리가 투입할 때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치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치는 시킬 수는 없죠, 정확하게.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위상이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위상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또 뭐 전압의 크기는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주파수는 뭐 동일하다고 봤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면 이제 이 해석 방법 자체가 완전히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조건들은 만족했을 때, 위상만 다를 때. 그러면은 우리가 위상만 다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전력계통에서 두 모선 간의 그 PQ의 흐름은 위상이 빠른 곳이죠. 위상이 앞선 곳에서 늦는 곳 쪽으로 뭐가 되나, 유효전력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유효전력이. 전압의 주파수가 일치한 상태에서 이제 위상만 앞서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순환전류가 또 흐르겠죠. 왜냐하면 유효전력의 흐름이 흐른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유효순환전류가 흐른 거예요. 앞에서는 뭐 전압의 차이가 나면 무유효순환전류라고 이야기했듯이 여기서는 유효순환전류가 흐른다. 지금의 상황은 이제 1번 발전기가 위상이 조금 더 앞서 있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고요. 위상이 좀 앞서 있는 경우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뭐 주파수는 지금 일치한 상태예요. 주파수가 달라진다면 계속 여기가 지금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 이제 위상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주파수까지 다르게 되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주파수는 이제 일치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1번 발전기가 좀 더 위상이 앞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1번 발전기 쪽에서 2번 발전기 쪽으로 이제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상이하면 위상이 빠른 쪽에서 늦은 쪽으로, 즉 유효 전력의 흐름이 이제 그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유효 전력을 갖다가 이제 주고받는 거죠. 이쪽은 유효 전력을 갖다 공급하는 입장이 되고, 이쪽은 유효 전력을 갖다 이쪽 발전기를 흡수하는 입장이 되고, 소비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여기는 공급자가 되고, 유효 전력이 공급자가 되고, 흡수하는 자가 되고, 여기는 이 발전기 입장에서는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부하가 되기 때문에, 부하로서 작용하고, 얘 같은 경우는 전력을 갖다 더 얻어 쓰는 거잖아요. 전력을 얻어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발전기 아니에요. 이때 상태는 전력을 갖다가 흡수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부하로 작용해서 얘는 점점 속도가 느려지겠죠. 부하가 더 매달리게 되면,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감속을 하게 되죠. 얘는 감속을 하게 되겠죠. 감속을. 얘는 얘는 감속을 하게 되고, 얘는 감속을 하게 되고, 얘는 더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속도가 더 증가를 해야 돼요. 뭐라 그럴까요? 증속이라고 할까요? 증속.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감속과 증속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감속과 증속을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만나겠죠. 예. 저 위상이 같아지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 같아지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시 여기도 이제 위상도 결국 시간 지나면 이제 동기화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죠? 표현 자체도 여기도 동기화 전류예요. 위상을 갖다 동기화 시켜준다, 동기화 전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순간에 뭐니, 이것도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여기서도 앞에의 그 이야기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위상이 동일한 상태, 정확히 동일한 상태에 투입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위상이 너무 차이가 많은 상태에서 투입하게 되면 이 전류, 유효 순환 전류가 너무 커져서 과열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근사치로 다가섰을 때, 위상이 위상차가 줄어들었을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투입하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걸로 한번 좀 이해를 좀 한번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제가 칠판 가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두 개의 발전기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2의 A1, 그 다음에 2의 A2, 2번 발전기, 1번 발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JXX. 자, 하나의 이제 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위상이 좀 앞선 경우죠. 여기가 앞선 위상이고, 여기가 이제 뒤진 위상이죠. 뒤진 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앞선 쪽에서 뒤진 쪽으로 이제 유효 전력의 이제 흐름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 흐르는 이 전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유효, 순환 전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이 전류가 흘러줌으로써, 결국 이제 에너지 교환이 나타나는 거죠. 이쪽은 이제 P를 갖다가 이제 공급하는 입장이 되고, 이거는 갖다가 P를 갖다가 소비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여기서는 이제 감속이 나타나고, 여기는 감속이 나타나고, 여기서는 가속이 나타나서 결국 이제 위상이 이제 맞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전류 자체가 뭐가 되냐면 동기화 전류가 되는 것이죠. 성분 자체는 이제 유효빈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전압 방정식 한번 써볼까요? 자, 2의 A1은 자, 요 전류 방정식으로 한번 세워볼게요. 2A2 플러스 J의 2의 XXI,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전압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면, 자, 이때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동기화 전류를 제로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여기를 좀 제가 지워볼게요. 페이저도를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페이저도를 한번 그려보면, 자, 페이저도를
이게 이제 이 두 개의 위상차가 델타도만큼 차이가 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요게 앞선다라는 거죠. 요게 EA1이 이제 앞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앞서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렇게 뒤진다는 거죠. EA2 이렇게 뒤진다. 2번 발전기가 이제 이만큼 델타만큼 뒤진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 0도 해서 여기가 2분의 델타, 여기도 이제 2분의 델타. 그럼 합치면 이제 델타도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전류는 이제 이렇게 그러겠죠. 전압강화는 이제 요게 이제 전압강화가 되죠. 그럼 전압강화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압강화는 자, EA1 벡터에서 EA2 벡터를 갖다가 뺀 것이죠. 자, 요 벡터는 이제 요 벡터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전압강화죠. J의 2의 XX의 I0 전압강화 벡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전류는 이 J I0 다음에 이제 앞에가 이제 J가 붙었으니까 이 전류는 요것보다는 90도 뒤진 위치가 있는 거죠. 요게 요 벡터죠. 요 벡터가 이제 전류 벡터가 되겠죠. 아까 그랬던 이제 전류 벡터예요. 그래서 IA1 1번 발전기 입장에서 이제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파워 P, 이제 P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P는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로 이야기하죠. 예, 전압 전류, 이거는 전압 전류가 이제 위상차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발전기의 P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P1이라고 쓸까요? 1번 발전기 P는 어떻게 되냐면, EA1, 이거죠. EA1의 I0의 코사인의 2분의 델타죠. 자, 요게 요만큼을 갖다가 이제 공급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1번 발전기가 이렇게 해서 I0를 이렇게, 자, 이렇게, 이 솔로에다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1번 발전기가. 자, 그러면 이제 2번 발전기냐. 2번 발전기 입장에서 보면, 이제 2번 발전기 입장에서 보면, 전류가 이제 2번 발전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바라보면, 자기는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제 공급하는 발전기 입장에서 공급의 관점이니까, 이 전류는 그거에 이제 180도 틀어진 전류란 말이에요. 이게 I0 다시라고 봐요. 이게 180도 틀어진 전류죠. 자,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전류는 180도 틀어진 전류잖아요. 이 전류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P를 갖다 P식을, 유효전력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 P2는 이 A2에다가 I0 다시에다가 코사인의 파이, 여기가 파이죠.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델타, 이렇게 되죠. 얘는 이제 크기 자체가 여기는 이제 I0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A2의 I의 코사인의 파이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델타. 요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델타라고 쓸 수 있죠. 마이너스 2A2의 I의 코사인의 2분의 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마이너스. 자, 우리가 유효전력, 무효전력 편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배웠죠. 자, 여기다 2번 발전기 입장에서 이렇게 자기가 그 전류 방향을 잡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흡수한다, 소비한 전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1번 발전기에서 이만큼의 유효 전력을 갖다 공급한 거를 2번 발전기는 요만큼 마이너스만 빼고는 다 같은 거죠. 2번 발전기 이만큼을 갖다 소비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는 돼요. 위상이 빠른 곳에서 늦은 곳 쪽으로 이렇게 지금 에너지 전달, P의 흐름이 나타난 거죠. 그때 얘는 이게 공급하느라고 이제 부하가 더, 얘가 이제 부하 역할을 했으니까 부하에 더 공급함으로써 이제 점점점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 얘는 뭐냐면 에너지를 갖다 이만큼을 더 받았기 때문에 점점점 속도를 갖다 끌어올리면서 결국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아주 짧은 순간에 이제 같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기화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동기화는 돼서 이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후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투입하는 그 순간에 이제 동기화가 되는 순간에 이제 과도한 전류가, 이게 이제 과도한 전류로 나타나겠죠. 과도한 전류가 너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상이 같아지는 그 시점을 공략해서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압의 주파수입니다. 전압의 주파수를 일치시켜야 된다. 전압의 이제 주파수가 차이가 나면, 이것은 이제 전압의 주파수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두 주파수가 차이가 나면은 이 위상의 오차각이 보세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요. 크기가 요거죠. 크기가 요거죠. 이게 오차각이죠. 오차각이 크면 클수록 이제 전이차가 차이가 나요. 일단 오차각이 점점 뭐냐면 점점 쭉 이제 커졌다가 점점 작아졌다가 같아졌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넓어지죠. 오차각이. 그러면 이제 위상차가 점점 이제 커졌으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뭐냐면 전이차도 계속 이제 나타나게 될 건데 이제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한번 수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A 발전기 전압이 이제 요와 같다고 봐요. Vm의 코사인 오메가 t. 지금 이제 주파수가 다르니까 오메가 1t라고 쓴 거죠. 자, B번 발전기요. B번 발전기는 Vm의 코사인 오메가 t. 지금 주파수가 다른 경우죠. 이럴 때 전이차는, 이 전이차를 갖다 이거는 한번 빼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빼보면 이제 전이차가 나타나겠죠. 전이차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것은 뭐 우리가 이제 코사인 연산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삼각함수 연산해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코사인의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 식에서 넣어서 우리가 연산을 해보면 돼요. 이런 것들은 할 때마다 이런 것은 할 때마다 한 번씩 점검해 보면 돼요. 이런 수학은 아까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델타가 제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마이너스 코사인의 2분의 델타 이렇게 했듯이 이런 것들도 할 때마다 한 번씩만 쳐다봐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이걸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사인 2배. 마이너스. 이건 부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2배 Vm의, 크기가 2배까지, 피크가 2배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파형이 주파수가, 시간함수로 보면 주파수가 이렇게 생긴 주파수가 하나 나타나고, 또 이렇게 생긴 주파수가 나타나죠. 그래서 파형을 찍어보니까 이런 식이 나타나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이차가 계속 바뀌잖아요. 전이차의 크기가 계속 바뀌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파수가, 이렇게, 큰 거죠. 주파수가 큰 것은 안의 거죠. 좀 요걸 나타내는 거죠. 여기 주파수. 주파수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죠. 요거. 여기 안에서 여기는 지금 이걸 나타내는 거고,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작은 주파수는 여기 포락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포락선. 이런 식으로, 위상차가 계속 시간적으로 커졌다 작았다 어느 시점이 또 일치하죠. 그 다음 다시 또 커졌다가 작았다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럼으로써 전압도 때로는 뭐냐면 2배의 크기에 피크치의 2배의 크기에 이르기도 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심하게 이렇게 전이차가 달라지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파수가 서로 다르게 되면 두 개의 발전기가 전이차는 시간적으로 심하게 진동하게 되고 이제 이런 표현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점점점 오차각이 줄었다가 같아지죠. 그러면 이게 전이차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 다시 또 커지고 있잖아요. 계속 커졌다 작았다 계속 반복한다고요. 전이차가. 시간적으로 심하게 진동하고 이 전압의 최대값은 발전기 전압의 거의 2배에 가깝게 된다. 이 발전기 전압의 원전압의 한 2배 정도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이 VM이죠. 마이너스는 뭐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절연적인 위험성 이때 뭐 동반해서 전이차만큼 또 전류도 같이 흘러가게 이는 전압 전류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전압에 의해서 절연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이차에 의해서 당연히 전류가 흘러서 과열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춘 상태에서 투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 가지 이제 동기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압, 위상, 주파수여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제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그 크기를 갖다가 거의 비슷한 크기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개통 병입하는 순서에 대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왜 이제 우리가 투입할 때는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투입하는 게 맞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개통 병입하는 순서를 알아본다. 그래서 어떻게 동기화 조건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조건이 됐을 때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서 투입하는지, 뭘 보고 우리가 동기화 됐다라고 확인하고 우리가 투입을 하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